오늘 저녁에 따뜻한 밥 한 끼 기분 좋게 드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이 흰 쌀밥이 조선시대에는 왕조차 매일 먹기 힘들었던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90%의 조선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진짜 조선의 집밥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500년 전 그 시절, 쿰쿰한 장냄새와 들기름 냄새가 섞여 있던 그 척박하고도 정겨운 동네로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쌀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쌀은 나라에 내는 세금이었고 집안의 재산이었기에 농사를 짓는 농부조차 자기가 거둔 쌀을 마음 편히 솥에 넣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 밥그릇을 채운 건 거칠고 깔깔한 피와 수수, 그리고 조 같은 잡곡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밥알보다 돌이나 껍질이 더 많이 씹히는 피밥을 먹으면서도 그저 배를 채울 수 있음에 감사해야 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맛없는 잡곡밥을 당시 사람들은 요즘 우리보다 3배나 더 많이 먹었다는 점입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밥그릇의 크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어른 한 끼 식사가 지금의 국사발보다 큰 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쌓아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나 지방질이 전혀 없으니 탄수화물 양으로라도 배를 채워야 하루의 고된 노동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가 터지게 먹어도 영양가가 없으니 금방 배가 꺼졌고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고봉밥,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의 흔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기 이야기를 더 깊게 해볼까요? 요즘은 냉장고 문만 열면 고기가 있고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찝찝해서 버리곤 하죠.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귀한 고기가 생기면 조상들은 그것을 서늘한 처마 밑이나 통풍이 잘 되는 나무 그늘 아래 대롱대롱 매달아 두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고기 겉면은 검붉게 변하며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먼지가 앉고 파리가 꼬일까봐 망으로 감싸두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기에서는 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상했다고 난리가 날 상황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걸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겉이 살짝 마르고 쿰쿰한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쯤 비로소 고기를 내립니다. 그 딱딱해진 고기를 얇게 썰어 장국에 넣거나 무를 산더미처럼 썰어 넣어 국을 끓였습니다. 열흘 가까이 매달려 있던 고기에서 우러나온 그 진하고 깊은 맛, 그것이 바로 조선의 숙성고기 맛이었습니다. 비록 고기보다 무가 10배는 더 많은 국물이었지만 소가 장화 신고 물만 건너갔다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그 기름기 한 점에 온 가족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국물 한 방울이라도 더 마시려고 그릇바닥을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대곤 했지요. 그리고 조선의 집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코를 찌르는 심란한 장냄새입니다. 집집마다 장독대에서 풍겨나오는 그 진하고 쾌쾌한 냄새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참기 힘든 악취일지 몰라도 그 시절엔 어머니의 손맛이자 생존의 줄기였습니다. 당시 고추장은 지금처럼 달콤한 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소금과 메주가루로만 버무린 짜디짠 소금고추장이었죠. 장독뚜껑을 열면 10년, 20년 묵어 색이 시커멓게 변한 진간장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간장 표면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기도 했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그것을 걷어내고 봄을 다루듯 소중히 다뤘습니다. 그 지독하게 쿰쿰한 냄새가 옷에 배어 집안 전체의 냄새가 되어버려도 반찬이라곤 짠지 한 조각이 전부였던 식탁에서 그 지독하게 짠 장 한 숟가락은 소화를 돕는 천연약이자 유일한 영양원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먹는 것이 서민들의 가장 흔한 일상이었고 그 짠맛 덕분에 조선 사람들은 적은 양의 채소로도 밥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찡한 이야기는 명절이 지난 뒤에 시작됩니다. 정성껏 빚은 송편이나 부침개들, 냉장고가 없으니 이틀만 지나도 금방 쉬기 마련입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날씨에는 겉면이 미끌미끌해지고 코를 찌르는 시큼한 쉰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으면 당장 쓰레기통으로 가겠지만 그 귀한 쌀로 만든 떡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쇠 솥뚜껑을 꺼내 달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보물인 들기름을 넉넉히 두릅니다.
쉰내가 나는 송편을 그 위에 올리면 자글자글 소리와 함께 들기름 향이 온 집안에 퍼집니다. 노릇노릇하게 지져낸 송편은 신기하게도 시큼한 맛은 고소함 뒤로 싹 숨어버리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별미가 탄생합니다. 눅눅해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전을 한데 모아 기름에 달달 볶아내면 그게 바로 최고의 야식이자 한 끼 식사가 되었죠. 부족함 속에서 피어난 그 기름진 고소함은 우리 조상들이 가난을 이겨내는 지혜였고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까 걱정하면서도 기름에 바짝 구워 자식들 입에 넣어주던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조선의 집밥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의 밤은 길고도 배가 팠습니다. 기름진 저녁을 못 먹었으니 밤만 되면 배에서 천둥이 치는 게 당연했죠. 이때 들려오는 구슬픈 목소리, 메밀묵 사려, 찹쌀떡 사려 하는 소리는 사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배고픈 영혼들의 구원자였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 선비들도 밤에는 서재에서 몰래 밤참을 즐겨곤 했습니다. 선비들의 은밀한 밤참은 주로 타락죽이라고 불리는 우유죽이나 메밀국수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그저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쿰쿰한 짠지 하나 얹어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혹은 겨울철 아궁이 속에 던져두었던 군밤이나 고구마가 최고의 간식이었죠. 껍질이 까맣게 탄 군밤을 호호 불어가며 손가락이 까매지도록 까먹는 그 맛. 화려하진 않지만 등잔불 아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던 그 소박한 한 입은 내일의 고단한 노동을 잊게 하는 마술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나물 반찬도 사실은 눈물겨운 사연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흉년이 들면 조선의 백성들은 산으로 들로 나갔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안쪽에 하얀 살을 짓지어 가루를 만들고 칡뿌리를 캐서 즙을 냈습니다. 그걸 잡곡가루와 섞어 죽을 끓여 먹으며 모진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식으로 먹는 시래기나 말린 나물들도 사실은 겨울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햇볕에 말려 보관하던 처절한 생존의 비축분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식탁, 냉장고 가득한 신선한 음식들이 사실은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간절히 꿈꿨던 기적 같은 풍경입니다. 쉰 송편 하나도 귀하게 여겨 기름에 지져 먹던 그 절박함과 정성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식탁 위에 놓인 평범한 한 끼 반찬도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배가 팠지만 마음만은 넉넉했던 그 시절의 향기를 품고 오늘 밤은 배부르고 편안하게 단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평생 자식들 먹이느라 손마디 굵어진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낸 30대, 40대, 50대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가 조선의 넉넉한 정으로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내 나이 80이고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옛날 내 어릴 적 음식 문화라고나 할까. 요즘은 냉장고 들여다보면서 새롭게 이런 글을 쓰려다 보니 더욱 새롭고 그리운 마음에 몇 자 적었어요. 요즘은 배고파서 굶는 사람 어디 있냐고들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남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꼭 많더라고요. 저도 이 글을 작성하다 보니 잊고 있던 이웃을 다시 챙겨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차가운 겨울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조선의 옛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포근한 밤을 응원하며 조선시대 전설 88은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눠주세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축복합니다.